네, 북한과 러시아 간 정상회담의 무대가 될 거라는 관측이 제기된 러시아 동방경제포럼이 오늘 개막을 했습니다. 네, 이 포럼을 계기로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북러 정상회담의 동향은 포착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북한과 러시아 정상회담, 김정은 위원장, 푸틴 대통령 만날 것이다라는 관측은 굉장히 많은데 확인해 주는 것은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 동방경제포럼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막을 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지금 일단 미국이 확인을 했죠. 한다고. 예. 그다음에 크렘린에서 그런 일이 없다라고 말을 안 해요. 지금. 네네.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예. 말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푸틴 대통령이 전쟁 중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올 때가 동방경제 포럼 10일부터 13일까지 이때밖에 없거든요. 예. 그럼 김정은 위원장이 모스크바 가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아. 일단 타고 갈 비행기가 없고 기차로 가면 뭐 한 열흘 걸리거든요. 예. 움직일 수가 없죠. 그럼 이번이 이제 기회고 푸틴 대통령 와 있거든요 지금. 네네. 근데 김정은 위원장도 지금 주요 구구절 행사를 마치고 사라졌어요. 아. 잠깐이죠. 무슨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예. 이제 류거중 중국 당정 대표단을 위한 환영 연회가 열렸는데 여기에 김정은 위원장은 당연히 참석을 안 했고 네. 있어야 될 인물들이 모두 안 보여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덕훈 총리, 부총리, 그다음에 당 부부장들급이 와 있거든요. 예. 네. 그럼 여기에 정상적이라면 김성남 국제부장, 최선희 외무상 이런 사람들이 와 있어야 되거든요. 예. 이 인물들이 아무도 안 보여요. 예. 물론 조영원도 안 보이고 최영호도 안 보이고 그렇게 보면 이 인물들은 만일에 김정은 위원장이 방너를 하면 따라갈 인물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추측한데 주요 구구절 행사를 마치고 네. 네. 이제 사진까지 다 찍었거든요. 예. 개연성까지. 만일에 이번 행사라면은 지금 이동 중일 개연성도 부정할 수가 없죠. 아.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번 한 5년 전에는 이제 갈 때 공개적으로 그때는 희망이 있었거든요. 네. 여러 가지로. 근데 지금은 이미 동선이 노출됐기 때문에 네. 비밀리에 출발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동 중일 개연성도 있어요. 북한의 그 고위 관계자들이 지금 모습을 안 보이니까 그런 추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구구절에는 또 러시아 쪽에서는 군 합주단만 보냈다는 그 화면이 나왔어요. 이것도 그러면 러시아와 북한의 지금 관계를 생각하면 고위급 많이 보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그런 북러 정상회담을 준비하느라고 안 온 거라고 봐야 됩니까?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마체고라 주북 평양 러시아 대사가 예. 분명히 구구절에 고위급 최고위급이 간다고 그랬거든요. 아. 근데 안 왔거든요. 네. 합주단은 뭐 고위급이 아니거든요. 그냥 연주단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일에 북러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그러면은 굳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러시아 고위급 대표단이 만날 이유가 없죠. 그냥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 포럼에서 만나면 되고 거기 다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만일에 간다는 게 확정적이라면 모든 게 다 퍼즐이 맞춰지는 거죠. 예. 정황상 만날 것 같다라고 말씀은 해주셨지만 지금 미국이 공개적으로 북러 정상이 만나는 거를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거를 계속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시기를 좀 옮기거나 취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좀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례적으로 이 정상회담 정보를 공개하는 건 못 가게 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양측이 그런다고 해서 못 만날 상황이 아니에요. 안 만날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푸틴 대통령, 러시아는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은 대규모 장기 소모전이기 때문에 네. 사실 총력전이에요. 그 첨단 무기가 지배하는 게 아니라 재래식 포탄, 총알, 전차, 장갑차, 보병. 그러니까 현대전의 대규모 현대전의 가장 최신이 우크라이나 전쟁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확인된 게 전쟁은 첨단 무기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보급, 그다음에 장기 소모전을 지속할 수 있는 국력 이건데 예.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가 지원하거든요. 근데 러시아는 지금 아무도 지원 안 하거든요. 네. 중국은 절대로 지원 안 하고. 그렇죠. 그다음 이란이 준다고 그래도 별로 주는 게 없거든요. 아. 그러면 북한하고 한국하고 북한은 70년 동안 전쟁을 준비해왔기 때문에 장기 대량 소모전에 준비가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즉각적으로 탄약을 공급할 수 있는 또 유일한 두 체제가 남한하고 북한입니다. 예. 근데 우리는 뭐 우크라이나는 비살상 무기 원칙이 있죠. 네. 그러니까 또 하나는 북한이 소련제 규격을 가져왔기 때문에 예.
북한 무기는 소련하고 똑같아요, 규격이. 그러니까는 122mm 방사포, 네. 그다음에 152mm. 물론 155도 있어요. 그러나 주력은 152mm. 호환이 가능하군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는 지금 바로 실어 날리면 예. 바로 쓸 수 있거든요. 거기다 북한은 또 포탄 재고가 아주 많아요. 아. 그러니까 뭐 소련제, 러시아제보다는 품질은 떨어지겠지만 예. 지금 러시아가 찬밥동원밥 갈 상황이 아니거든요. 음. 그냥 이대로 가면 뚫려요, 전선이. 예.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지금 그 두 정상 간의 관계에서 갑은 김정은 위원장인 상황이에요. 지금까지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에서 그럼 김정은 위원장이 우위에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 없었죠. 처음이에요? 왜냐하면 북한이 줄 게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련과의 그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북한이 줄 게 없었기 때문에 네. 대문대문했어요, 관계가. 북중 관계가 90, 95라면 예. 북러 관계는 1에서 5를 넘은 적이 없어요. 예. 그 교역 규모도 북중은 한 70억 불까지 갔는데 북러는 1억 달러 넘은 적이 없어요. 그다음에 소련 체제가 해체되면서 일종의 우호 가격제. 예. 그러니까 소련이 안보적 이해관계를 대가로 거의 무상에 가까운 지원을 해주는 게 끊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불 능력이 없었는데 이제 지불 능력이 생긴 거죠. 네. 그러니까 포탄 군수 보급 능력이 생긴 거죠. 음. 그러니까 이 관계가 장기간은 안 가겠지만 네. 러시아의 절박함이 했을 때까지는 어쨌든 북한이 칼자루를 쥔 거죠.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러시아가 훨씬 더 절박하다는 거잖아요. 무기를 지금 바로 얻어야 되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럼 굉장히 많은 뭐 딜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많은 걸 훨씬 가져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북러 간에 철도가 연결돼 있고 TSR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평양에서 실어 날르면 이론적으로는 한 열흘 내에 우크라이나 전선까지 갈 수 있어요. 네.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러면 이제 북한은 받을 게 뭐 일부 첨단 기술 그러는데 예. 그보다 급한 게 식량이거든요. 지금 식량가 고공행진이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식량 수출국가, 비료 수출국가, 에너지 수출국가예요. 이 세 개를 다 세계의 이 국지의 가격을 좌우하는 게 러시아거든요. 예. 근데 이 세 개만 줘도 북한은 문제 해결되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뭐 일부 뭐 핵추진 잠수함 기술 그러는데 북한은 핵추진 잠수함 기술 줘도 예. 10년 내에 못 만들어요. 안 되는군요. 왜냐하면 호주가 네. 오커스 결성에서 2021년에 영국과 미국이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전적으로 지원해주기로 했거든요. 예. 근데 첫 잠수함 진수가 2030년대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 핵 추진 잠수함 그건 우리를 줘도 10년 내에 못 말이 할 만듭니다. 수가 없군요. 아. 그다음에 뭐 인공위성 기술 그거 준다고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첨단 기술 아니더라도 러시아는 줄 게 많아요. 그러니까 북러 간에는 지금 절묘하게 전략적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아무리 경고를 해도 둘은 지금 만나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저희가 러시아를 이제 가게 될 때 당연히 열차를 타고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특이 동향이 아직 포착되지 않았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열차가 아닌 다른 이동 수단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동할 수 있는 비행기가 참매가 있어요. 예. 그게 비행기죠. 예. 예. 전용기가 있어요. 예. 참매 1호가 있는데 국내 선에서는 이동을 좀 할 수 있지만 네. 이 아무리 블라디보스톡이라 하더라도 가기는 좀 부담이 있을 거예요. 아, 안전상으로. 거리 때문에요? 아니요. 그 북한 지도자들은 비행기를 일단 우려해요. 추락하는 것 때문에. 보안상. 예. 그럼 선박인데 선박은 타고 갈 선박이 없어요. 그렇다고 뭐 군함 타고 갈 수도 없고.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남는 건 지금 싱가포르 갈 때도 오죽하면 중국 비행기 빌려 타고 갔거든요. 네네. 예. 그럼 러시아 비행기가 와서 싣고 하는데 그건 모양새가 안 좋죠. 예. 그럼 블라디보스톡이면 항상 기차 타고 갔거든요. 그러면은 한 20여 시간이면 충분히 가거든요. 아, 평양에서 예. 서포에서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네네. 예. 나진하산 거쳐서 가면 하루 안 돼서 가거든요. 아, 그럼 베트남도 하노이도 60시간 갔는데 그렇죠. 기차 안 탈 이유가 없죠. 오히려 다른 노선을 이용하면 경우에 더 위험하죠. 그러니까 간다면 거의 이 열차를 타고 갈 가능성이 높고요. 예. 또 대량의 수행단도 가야 되니까 네. 나머지 이동 수단은 쉽지가 않아요. 배로 비행기도 다 그만큼 실어날 수 없거든요. 예.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을 이제 4년 전에 만나고 두 번째 만나는 거라면서요. 근데 위상은 완전 바뀐 거잖아요,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가장 북한에 필요한 거는 식량, 경제다 이렇게 하더라도 다른 뭐 핵과 관련한 기술을 주더라도 지금 당장은 활용을 못해도 이렇게 지금 정말 처음으로 푸틴보다 우위에 있는 입장으로 거래를 한다면 식량 말고 또 뭐
군사력, 기술력, 핵 뭐 만드는 능력까지 다 제한을 할 상황은 된다고 보십니까? 제한할까요? 지금까지 국제 관계에서요. 예. 거래를 할 때 핵 관련, 인공위성 관련, ICBM 관련 기술을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KF-21 전투기 지금 개발해서 자랑스럽게 뜨고 있죠. 시험 예. 중이죠. 그때 처음 개발 초기에 미국에게 A사 레이더를 포함한 4대 기술을 줄 줄 알고 요구했거든요. 근데 한마디로 거절당했거든요. 거긴 동맹도 없는 거예요. 네. 첨단 기술에는. 아무리 급해도 만일에 북한한테 첨단 기술을 넘겨주면 그게 러시아의 비수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하고 그렇게 친하지만 러시아가 핵심 기술을 준 적이 없어요. 전투기 엔진 기술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지금 중국이 만든 항공모함이 띄울 함재기도 없어요. 엔진을 네. 못 만들어서. 그러니까 러시아가 아무리 급해도 예. 그런 핵심 기술을 줄 리는 없죠. 줄 리는 없고 다만 구형. 네. 러시아로서는 이미 효용 가치를 상실한 구형 기술 같은 건 줘도 북한한테는 그래도 감지적지하거든요. 예. 근데 그 정도는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급해도 그 정도까지는 안 주는 거고 그 전에 예. 충분히 접점이 찾아져요. 양측이. 예. 이 만남은 어쨌든 지금까지는 뭐 기정사실화됐고 실제로 이제 만나게 되면 뭐 어떤 발언도 나올 것이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선까지 주고받을지도 나오는데 또 하나 주목되는 건 이번 만남을 계기로 북중러의 연대가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도 보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세요? 물론 이제 한미일이 이제 북중러가 생각하는 선을 넘었거든요, 협력을. 그러니까 예. 저쪽도 연대를 강화하겠죠. 네네. 근데 문제는 중국이에요. 그러게요. 왜냐하면 중국이 지난번에 이 리용충 그 727 전승전 북한만 전승제를 왔을 네네. 때 급이 낮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김정은 위원장이 홀대했거든요. 친서도 길거리에서 받고 가는 날 만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부러 짜증을 낸 거죠. 네. 그럼 이번에 고위급 와야 되는데 더 낮은 예. 사람이었어요. 네. 리고중 네. 국무원 부총리가. 예. 예. 그럼 왜냐하면 지금 중국은 워낙 상황이 어렵고 미국과의 정면 충돌을 피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러시아하고 북한은 전과자예요. 네. 그러니까 전과 10범이면 11범 돼도 아무 상관없죠. 예. 근데 중국은 전과자는 아니거든요. 이 전과자의 여기 트리오를 끼게 되면 미국에게 빌미를 주거든요. 예. 아. 그러니까 그걸 피하고 싶은 거죠. 예. 그러니까 북중러 3자가 동일한 그러니까 북중 관계가 과거 주였다 그러면은 네네. 이제 북러 뉴노마리 시대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에 중국이 전적으로 끼기는 어렵죠. 네. 또 안 끼기도 어렵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북러가 깊숙이 가까워지면 또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한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일정한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5년 전에는 2018년에는 리잔수 네. 그때 시진핑, 리커창, 리잔수 권력 3위가 갔어요 북한에. 근데 지금은 뭐 권력 25위, 30위가 가거든요. 뻔하게 홀대받는 걸 알면서도 선을 지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북한과 러시아는 세계 공급망에서 퇴출된 상황이고, 네. 네. 근데 중국은 세계 공급망 핵심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 전 세계를 봐야 되는 거고, 중국과 러시아는 어차피 왕따니까 자기들 그냥 드러내놓고 손잡을 거예요, 이제. 근데 중국은 여기 끼는 게 애매하죠. 안 끼기도 예, 어렵고. 예. 이런 딜레마가 있는 거죠. 중국이 앞으로 좀 어떻게 나올지 그러게. 계속 봐야겠네요. 예. 예.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처럼 뭐 한일 중대 북중러 이런 구도가 형성된다라는 보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북중러를 묶이는 거에 대한 것 자체도 불편하겠네요. 왜냐하면 중국은 러시아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당시부터 예. 북한은 그러니까 오매불망 러시아를 지지했잖아요. 네네. 지지했잖아요. 예. 중국은 공개적으로 지지한 적이 없어요. 중립이었어요. 그리고 공개된 바로는 군수물자는 지원한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입장이 완전히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와의 관계도 버릴 수도 없고 계속 갈 수도 없고 예. 심화시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미국과 대립구도에서 러시아라는 호방이 필요하고 또 이 동북아 정세에서 북한이라는 완충지대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예. 근데 중국의 딜레마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어제 있었던 열병식도 좀 여쭤볼게요. 뭐 여러 포착된 장면들이 있는데 이제 주목받은 것 중에 하나가 딸 주애가 앉은 자리였습니다. 그 동안에는 이제 귀빈석에 물론 앉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자리가 이제 특별석, 그러니까 조금 더 예우가 상향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추측이 나올 만큼 좀 더 앞으로 갔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의 오성 장군이 이제 그 딸 주애를 향해서 이제 무릎을 꿇은 그 사진도 공개.
공개가 돼서 이 딸 주애의 역할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좀 많은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제는 뭐 더 이상 김주애가 후계 수업이냐 아니냐는 논란은 이제 필요 없어요. 후계 수업은 그래요? 확실합니다. 아. 왜냐하면 예. 후계자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네. 왜냐하면 공식 책봉식이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 공개된 기준으로는 16번 나왔거든요. 예. 많이 나오네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중에 13번이 군 관련 행사예요. 2013년 10살 내외로 추정되는 그것도 여자아이를 예. 군 관련 행사에 집중적으로 내보냈다. 그다음에 이번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 지금 중국의 당정 대표단이 와 있는 상황에서 김주애가 김정은 그렇죠. 바로 옆에 앉았다는 네. 거예요. 예. 이게 최초입니다. 어. 그러니까 주로 국내 행사였는데 이제 국제 행사에 앉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설주가 왜 왔느냐? 리설주가 나올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리설주가 나오면 시선이 흩어지잖아요. 아. 가족이 나온 게 되잖아요. 아, 예. 그렇죠. 그러니까 김주애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명실상부하게 내 파트너인 사람이 여기 있는 거고 중국 대표단한테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박정천이 무릎 꿇고 그건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런 적 네. 많았어요. 네. 실제로 가서 계속 얘기하고 예. 이런 장면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공식 열병식에 김정은 바로 옆자리 예. 좌우죠. 그리고 여기에 중국 대표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태를 본다고 그러면은 김정일, 김정은의 후계시로보다 훨씬 더 속도가 빨라요. 예우하는 형식이.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봉건적인 정치 문화에서 북한 역사상 여성이 실권을 잡은 적이 없어요. 예. 네. 김정일 동생 김경희도 실권은 없었고 네. 김일성 부인 김성애도 실권은 없었어요. 여명회전까지는 하지만.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만일에 김주애를 후계자로 세웠다면 북한 사람들한테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주 긴 시간 동안 여성도 최고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긴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우리도 벌써 16번 보니까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그렇죠. 지금 맞아요. 뭐 거의 확실하게 네. 후계 수업이다. 후계 수업은 제가 보기에 확실해요. 후계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네. 근데 반대로 김정은 위원장의 다른 자녀도 있잖아요. 이게 혼선을 주기 위한 작전일 수는 없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왜냐하면 뭐 일각에서 뭐 아들의 예. 안전을 위해서 그럼 김주희 안전은 없나요? 아. 그리고 저렇게 만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나와서 내가 아들이야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죠. 그럼 자녀들끼리도 싸우겠네요. 근데 지금 일각에서 첫째가 아들이고 예. 2013년 주에 그다음에 그 밑에 또 딸이라는데 제가 북한 고위층 그들한테 들은 얘기는 측근들한테 들은 네네. 얘기는 다른 자녀는 아무도 확인된 적이 없대요. 예. 김주애는 고위층들에게 공개를 했답니다. 아. 그러니까 로드먼만 안고 사진을 찍은 게 아니고 네네. 김주애 어릴 때 김주애를 안고 사진 찍은 고위층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확인된 건 예. 김주애 하나뿐입니다. 예. 그러니까 첫째하고 셋째는 설인 거고 네. 첫째를 출산했다 하더라도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건강 상태가 정상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갑자기 어느 날 뭐 짠 하고 아들이 나온다? 그럼 너무 우습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양상을 보면 후계자가 될지 안 될지 모르죠. 그러나 확실한 건 후계 수업도 확실한 후계 수업이고 후계자 위상을 강화하는 과정은 확실하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제 기존과 또 다른 좀 차이를 보였던 모습 중에 하나가 신무기 대신에 이제 농장비를 통한 위장술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그들만의 세계에 살고 있어요. 새롭던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아무 좀 이상하던데요. 그 북한 천동설이에요. 자기들만의 세계에 살고 있어요. 예. 저 현대전에서 저런 거 아무 의미 없거든요. 우크라이나전에서 뭐 저렇게 위장한다고 뭐 그러니까요. 되나요? 예. 그러니까 지금 70년 동안 전쟁을 준비하면서 전 체제를 전쟁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사실은 시대착오적인 거죠. 뭐 트랙터 예. 끌고 뭐 오토바이 끌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트랙터 끌고 전쟁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보면 아직도 구시대적인. 그리고 또 하나는 김정은 본인이 위대한 전술가로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기 다 아마 김정은 작품이에요. 네. 본인이 다 지시했을 거예요. 예. 그렇게 보면 아주 시대착오적이고 김정은 1인의 지배의 명령에 의존하는 책의 한계를 보여준 게 시대착오적인 열병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